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틀 연속을 못 오르네요. 희마리가 없으문이다. 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는 올랐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 뭐 하이닉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수급 쪽으로만 나쁘지 않으면은 일단 주도주로 아직까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죠. 주도주 형성이 아직 되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렇죠. 애들이. 아직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저께 4,300억 샀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를 3,800억 샀습니다. 어제는 좀 비슷했고 네. 하이닉스는 어제 2,800억 샀는데 오늘은 한 6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쪽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최근에.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메타버스 ETF 편입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 많이 나면서 네. 반도체가 올랐다면 그 수급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반도체가 엄청 오르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싹 빠졌죠. 예, 메타버스 ETF는 또 빠졌습니다. 예. 메타버스 ETF 빠졌다고? ETF도 빠졌고 그 편입된 종목들 섹터들 ETF 빠지면은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1.8%나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메타버스나 컨텐츠도 빠진 게 있었습니다만 주요 그 상위권 주식들이 상당폭 빠지면서 주가 하락을 했죠. 어제 게임주, 엔터주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좀 버텼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1% 하락에 그쳤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악재가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빠지면서 네, 어제보다 훨씬 많이 코스닥 하락폭이 빠졌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오늘 좀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3,8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도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2,800억, 코스닥에서 500억 샀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7,0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2,0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이건 샀다고 해도 다른 주식은 팔은 거네요. 네.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만 최애하고 있습니다. 편애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그 셀트리온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9일에 셀트리온 3사의 회계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이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라는 의미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제재안 논의 절차에 들어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셀트리온이 이제 구조가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걸 셀트리온한테 사가지고 이거를 또 해외에다가 파는 이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한 단계 거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몇 년째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니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까지 누적 매출은 1조 2천억이에요. 전년도에도 3분기까지 누적이 한 1조 2천억 조금 넘었고 그래서 매출이 조금 줄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별 문제 아니고 순이익도 400억 찍혔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1,300억 찍혔고 물론 이것도 줄었죠. 작년에는 860억 찍혔는데 그리고 누계로 2천억이 찍혔었던 거 2,080억 찍혔던 게 1,350억으로 했으니까 급락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재고자산이에요. 네. 재고자산이 1조 7천억이 넘죠. 그렇죠. 누적으로 2조 원 가까이 돼요. 근데 2조 원이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으로 따져 본다면 거의 2년치, 1.5년에서 2년 사이에 재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공포장이라서 괜찮나? 뭐 의약품은 이제 유통기한이 뭐 짧진 않으니까. 네. 그거는 뭐 알약은 아니지만 아니잖아. 알약은 아니잖아요. 물리약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 뭐 알약이면 조금 오래 가죠. 알약이면 그렇죠. 좀 오래 가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은 현금 흐름이 조금 먹히고 있다는 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350억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왜냐하면 재무활동으로는 돈을 땡겨올 수 있어요. 뭐 유상증자로 돈을 땡겨올 수도 있고 돈을 빌려와서 땡겨올 수도 있고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다양한 금융상품을 돈을 땡겨오면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나요. 근데 본질적인 그 현금은 뭐냐면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영업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나는 게 조금 기분은 안 좋다. 헬스케어는 그래도 순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은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약을 헬스케어한테 이제 팔았는데 네. 그 돈을 못 받죠. 그래서 그걸 매출 채권으로 계속 달아놓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그 재고를 받아서 재고 자산으로 놔뒀는데 네. 이거를 해외에다가 잘 팔면 재고 자산이 이제 없어지면서 매출로 네. 기록을 할 텐데 네, 그럼 매출 현금 효과로 기록을 할 흐름도 텐데 들어오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파니 계속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1년에 1조 정도는 매출이 있으니까 판다고 보면 좋고 그 돈이 이제 현금으로만 꼽히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진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년도 3분기 대비로는 조금 악화된 게 이게 뭐냐 하는 걱정이 있고 아무쪼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3사 합병이 되면은 좀 해소가 될 이슈긴 하거든요.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출 채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달아놓은 재고자산, 이게 이제 상세가 되면서 없어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짜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부풀렸다는 게 좀 논란의 핵심인데 아직 가짜 매출을 일으켰다는 거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변수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주가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적 사항이 문제가 되면 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무서운 얘기래. 예, 굉장히 무섭게 썼는데 그러지 무혐의라면 마. 반등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무섭게 얘기하지 마. 무서워 안 돼. 큰일 네. 나.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슈고 한 3년 정도가 계속 이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좀 잊혀졌다가 갑자기 좀 시장에 나온 건 있습니다. 아니 유럽에 가보면 되는 거 아니야? 유럽에서 많이 판다면서 거기서 1조 원 팔면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큰 회사면 한번 누가 가서 이렇게 정리 좀 해봤으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재고를 셀트리온한테 사온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 재고가 이제 뭐 재고 손실 과정을 조금 뭐 축소를 하거나 이런 정황이 발견은 됐다니까 아직 조사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석 보니까 재고 감손 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억대 정도의 재고 감손을 시켜서 뭐 회사 전체 규모로 보면 그다지 큰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유럽에서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잘 팔려서 뭐 재고를 뭐 2년 갖고 있어도 다 팔 수만 있다면 문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없기를 바라고 요게 문제가 생기면 아까 좀 험한 이렇게 저렇게 험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서워. 다 죽어. 네, 그렇죠. 그만해. 이러지 마. 다 셀트리온 죽어. 같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하면 엄청나게 큰 시총인데 뭐 이게 당연히 뭐 상장 폐지가거나 뭐 거래 정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 네. 안 하도록 해주세요. 네, 이 셀트리온 무사히 지나가길 빌겠습니다. 네, 이 삼형제들이 오늘은 한 6%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이게 당연히 처음 나온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악재라면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근데 이 정도에서 하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 일부 회자는 되고 있었던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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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던 바이오 sek터 다음은 이제 게임주, 콘텐츠, 엔터주였는데요. 네.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다 속해 있습니다. 코스닥 네. 업종이고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각 게임주는 이제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어제 코스닥 5위까지 올라간 위메이드가 어제는 잘 버텼거든요. 네. 다른 게임주 폭락하는 구간에도 그냥 0% 정도였는데 오늘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조금 하락한 게 조금 의미가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주들도 지옥 작품 개봉 이후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일째 하락 중이고 엔터주도 사실 별다른 악재는 없거든요. 네. 뭐 BTS 뭐 상 받고 이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네. 그런지 하이브만 오늘 안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 메타버스 ETF에 많이 편입이 돼서 그런지 뭐 수급 영향으로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컴투스가 8% 하락, 게임빌 10% 하락, NC소프트 5% 하락, J콘텐트리가 10% 하락, 버킷 네. 스튜디오 6% 하락, A스토리 5% 하락, SM도 3% 하락, YG엔터 2.5% 하락. 네, 이렇게 다 같이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20% 정도 수익, 아직도 한 20-30% 수익 나신 분들 꽤 되실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ETF요? ETF에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팔아 제끼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아직도 그래도 30%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분들이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고 던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싸이월드는 또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12월 17일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요 합작법인을 세운 다음에 요 서비스를 하는데 합작법인은 거의 이제 한글과 컴퓨터랑 싸이월드 Z가 반반 정도씩 가져가고 있고요. 예. 과거에 싸이월드가 아이템을 도토리로 파는 서비스였다면 새로운 싸이월드는 이용자들이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경제 활동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 뭐 콘텐츠를 우리가 업로드를 하거나 뭔가를 올리면 그 보상으로 이 싸이월드가 발행한 뭐 코인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P2E를 구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IBK 기업은행이 은행권 단독으로 이 메타버스 영업적인 형태로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른 이제 대형 대기업들도 이 입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이제 세상이 다 금융화된다. 돈 맡기면 이자 주잖아요. 네. 그럼 뭐 하면 뭘 리턴으로 뭔가를 주네 자꾸. 네. 앞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나두 있잖아요. 네. 그 카카오톡의 그 제일 첫 번째 그 광고에 야나두 트레이닝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일정 수준 이상하면은 치킨도 주고 그 캐시백도 주고 이런 게 생겼나 봐요. 학원도 그렇잖아. 그 야나두가 한 달인가 두 달 다니면 학원비 돌려주고 그랬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그러니까 놀면서 돈 받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성행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캐시를 주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지급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다르죠. 사실은 유튜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죠. 뭐 콘텐츠 오르면 이제 돈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콘텐츠가 아주 잘 되면 이게 그거네. 이게 P2O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었네.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화 되어 가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었는데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침까지 2번 연상 쳤었어요. 예,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게 원래 일본 업체가 갖고 있는 이제 경쟁력이 가진 이제 기술이었는데 이름도 저기잖아. 기존의 그 KLN 덴코나 뭐 램 리서치하고 아주 비슷한 섞여진 이름 느낌? 네. 저도 그래서 솔직히 램 테크놀로지 기사를 보고 어디 램 테크놀로지 코리아야? 뭐 이런 느낌 바로 들잖아. 그죠? 저도 미국 주식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램 뭐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설마 하니까 여기 국내 주식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가는 상한가였었는데 16%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이 전날 장중에 초순도 불화수소 기술 개발이란 제목으로 여러 언론사에 이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배포라고 하면 당연히 요 개발사에서 요 회사에서 배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거든요. 이 해당 보도자료의 배포 주체와 경위는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측이 형사소송, 형사 사건이야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 거의 사기죠. 그럼. 뭐 사기지. 그렇죠. 뭐 시세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거짓 정보를 뿌려가지고 뭐 주가 차익을 아마 실현을 하고 나왔겠죠. 네. 굉장한 이 범죄임에 틀림없죠. 이건 잡아 넣어야죠.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이 보도 자료에서도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었다라고 회사 측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 담당자, IR 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보도 자료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회사가 한 게 아니고 협업한 게 아니면 협업한 거면 회사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잡아서 콩밥을 한 15년은 먹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짓을 안 하죠. 우리나라가 이 증권 관련 범죄가 2년 살고 나오고 막 이래서 그래. 50억 줄게 2년만 살고 나와. 어떠시겠어요? 50억 줄게 2년 살고 나와? 어.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안 해야죠. 진심이야? 그럼요. 아직 50억 주면은 2년 가십니까? 아니, 저는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써봐. 조금 더 써봐. 2천억 주면 가십니까? 2천억? 땡긴다. 그러시면 안 되죠. 난 땡기는데? 나 갈 거야. 2천억 주면 2년 갈래. 가신다. 나 갈래. 안 됩니다.
야, 이건 이게 한 댓글로 한번 해봐. 2천억 주면 다 간다 그럴 걸? 그런 사람이 많겠죠. 200억 줘도 가실 분 굉장히 많습니다. 200억만 줘도 저도 흔들리는데. 야.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짧아. 그게 근데 사실 문제예요. 200억 주면 2년 갔다 올래. 이런 게 미국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2년이 아니잖아. 20년씩 가고. 거기 뭐 200년도 200년도 가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잖아. 돈을 벌면 뭐야? 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세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네. 제가 사실 아침에 요 뉴스를 보고 초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 뚱딴지 같은 이 뻥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초고순도 99.99999 뭐 9가 5개냐 6개냐 7개냐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기존까지는 이제 99.999 이렇게 9가 5개인 게 6개인 게 이제 제일 최신화된 기술이었는데 15개, 9가 15개 있는 것까지 이 램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뻥이다. 그건 진짜 네, 뻥이다. 그래서 일본 기술을 뛰어넘었다. 뻥이다. 예, 굉장히 국뽕 차오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이 상한가 2번 친 가격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럼 삼성전자가 벌써 이미 거래를 하고 막 삼성전자 지분 투자해야지. 그 정도면. 오늘만 46% 하락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잡아 넣어야 됩니다. 예. 네. 콩밥도 아까워. 응? 콩밥도 아까워. 저기 싸구려 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 응? 그런 거 먹여야 된다? 한 포대에 8만 원이면 80kg, 막 100kg씩 파는 데 있잖아. 10만 원에 100kg? 이런 거 사 먹여야 돼. 풀면 부스러지는 거. 길쭉길쭉한 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배터리 셀 업체들도 조금 약했어요. 사실 LG 화학이 어저께 장 끝나고, 유럽에 이제 공장을 한 5조 원대 규모로 증설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와서 저는 사실 오늘 배터리 업체 주가가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LG 화학이 3.3%나 하락을 했던 게 이 CATL 관련된 뉴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 이 LFP 관련된 판매를 하려고 한국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국산 대비 한 40% 정도 저렴을 하겠죠. 최근에 한국 지점을 내고 현대차 이런 대형사는 제외를 하고 중견 중소 전기차 대상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SK 온하고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려면 제품 설계 일부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 위주로 이 LFP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차가 좀 있겠지만 국내 배터리 시장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은 사실이겠죠. 자동차 시승기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네. 우리 자동차 시승기 왜 안 보십니까? 2시간 찍어서 30분 나온 건데 진짜 역작이었는데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너무 안 봐. 진짜 너무 속상해. 이 시도 또 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날 밥값을 얼마를 썼는데 내가. 그 권 대표는 그 기름값이 얼만데요. 그러게요. 예, 어마무시하거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전기차를 한 대를 몰아보니까 오늘 나왔는데 17만 원 나왔어. 오늘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기세 떴는데 17만 원. 전기세 확 올라갔고요. 우리 2만 5천 원 쓰던 전기세가 17만 원, 아니다. 5천 원 썼다. 우리 태양광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태양광 하나 더 달았어요. 지난 주말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전기차 한 대를 커버를 못해. 태양광 3kg짜리가. 그래서 6kg를 달았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또 한 대 더 달고 나니까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전기차를 한 대 더 살까? 이런 생각이, 본전 심리.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차가 지금 더 많이 달리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500km 넘는 건 안 나오니 400km쯤 나오는 이걸로 만족을 하고 그럼 나머지 한 대는 어떻게 하려면 200km만 달려도 어때? 오케이.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세컨더리 카는 조금만 달려도 오케이야. 그러니까 한 차만 길게 뽑으면 돼. 그냥 지방 갈 거는 한 대만 하고 동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참고로 저희는 동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왕복 한 50km 나와요. 양평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면 한 35km쯤 나와요. 그런 어떤 이런 광활한 어떤 미국 스타일이네요. 미국 스타일. 그 정도는 안 되지. 미국 스타일은 그 정도는 안 돼. 마트 가려면 20km 운전하고. 그렇지. 우리는 마트는 없지. 거기는 지방마다 마트가 있지만 우리는 마트를 가려면 서울로 와야 되니까 원주나 이런 데 가야 되니까 좀 거리가 멀긴 한데 하여튼 LFP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좀 경쟁력이 된다. 왜냐면 가격이 후드려 쳐가지고 그래 2,500만 원이야. 근데 뭐 기존에 5천만 원이야. 근데 LFP 2,500만 원이야. 오케이 콜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500kg인데 200kg 이게 아니고요. 400kg인데 얘는 뭐 320kg, 330kg 이 정도니까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중저가형 전기차 위주로 좀 많이 확대가 좀 되겠네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중국발 모델 Y는 이거 채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좀 안 되게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살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더욱이나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K카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전일 종가가 25,500원인데 네. 85,2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려 2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해줬는데요. 네. 이게 25,000원에 최근에 이제 IPO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고평가 논란 때문에 기존의 목표 대비 목표가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네. 25,000원으로 상장을 시켰는데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그냥 23,000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목표가 85,000원을 갑자기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한국의 이 중고차 시장은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크고 침투율이 또 낮은 업종인데 여기서 K카가 선두업체다. 지금 온라인 시장 온라인 그 중고차 거래 점유율이 지금 80%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 한국 중고차 시장은 4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030년까지 온라인 중고차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4.2%였는데 2030년에는 11.2%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온라인 중고차 시장 초기 단계고 K카의 지배력과 시장의 깊은 이해가 결합되면서 글로벌 동종업계와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깊은 이해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아직 한국의 이 애널리스트가 이 K카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는 이 카바나라든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뭐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죠. 많은데 카바나 같은데 엄청나죠. 네. 예, 요거는 점유율 80%인데도 한국에서 잘 그 진가를 몰라주고 있다. 요런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주요 온라인에서만 그렇죠 점유율이? 예, 온라인에서 점유율 80%입니다. 네네네. 전체는 아니고요. 네. 네. 2022년 기준 기업 가치가 매출 총이익 대비 5.2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카바나가 20배고 독일의 오토원이라는 회사는 12배입니다. 이거 대비 굉장히 낮고 카바나의 수준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언급을 하면서 18.3배까지 올라야 된다.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그때 좀 우려했던 게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부가 네. 조만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K카 입장에서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뭐 반면에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현대차 같은 대형 차들이 이 온라인 중고차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역을 확대를 하면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더 커지고 더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사고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은 게 제가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K카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 광고가 뜹니다. 위클리 특가라고 뜨는데 보통 이 11번가나 뭐 쿠팡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12월 7일 오전 10시에 딱 들어오면은 할인된 이런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런 할인 품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카는 이제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클릭해가지고 결제하면은 차량이 그냥 배송이 오거든요.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지금 그랜저가 원래 1,490만 원인데 지금 사면 뭐 1,300 몇십만 원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물건처럼 굉장히 쉽게 홍보를 하고 있고 네.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누가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고 있냐니 네. 직접 가서 봐야지라고 하지만 한 5년 후, 3년 후에는 조금 우리의 시각도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쌀국수 생각이 나네요. 쌀국수요? 네.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쌀국수 한 그릇에 10,000원. 소고기 2점 넣으면 12,000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기 베트남 가면 한 그릇에 1,500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골드만의 입장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만 싼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싼 거 한번 말해줄까? 리스트 한 100개 뽑아줄 수 있는데?
싼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 오늘 철강 업종 한번 다 돌려봤거든요. 와, 한 5종목 빼고는 진짜 다 미쳐버리겠더라, 가격 진짜. 그렇습니다. 싼 주식을 조금 좀 덜 싸게 만들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주주환원 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주주환원 책을 발표해서 7% 상승한 종목이 한샘이었습니다. 자사주 취득과 이제 내년도에 이제 분기 배당 관련된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소 연간 배당 성향을 원래 30% 수준에서 50%까지 상향을 하겠다. 네. 자사주도 내년 2월까지 300억을 매수하고 추후에 300억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50% 올라간다는 건 돈 번 것 중에서 절반 가까이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30% 배당하던 거에서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웬만하면. 네. 순이익을 100억 벌면 그중에 30억을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은 30%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배당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자사주 매입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 M&A를 했잖아요. IMMP가 이제 요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네. 이후에 2대 주주는 요 인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런 갈등이 좀 첨예해지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 많이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오늘 한샘은 7%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도 이 한샘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얘기고요. 한 업체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더군요. 오늘 내일 쳐들어갈 업체가 모레로 좀 연계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이제 주주 환원책으로 매년 현금 배당을 1.3% 이상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나 진짜 물통 던질 뻔했어. 원래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장난해 지금? 이렇게 연매기는 것도 이렇게 다양해요. 주주 연매기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회사가 안 되던 회사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참.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업종이 사실 종이목재 업종이거든요. 네, 박스 업체들 난리 났죠. 네, 대형 포장 8%, 세하 4.4%, 테린 포장 4%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골판지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골판지 포장산업협동조합에서는 전일 1,000곳 넘는 고객사가 있겠죠. 식음료, 택배, 운송업체에 10% 안팎의 골판지 가격 인상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골판지 가격은 또 최근에 1년 동안 한 50% 이상 올라왔고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저께 KTB증권에서 아세아 재지 리포트가 좀 나왔었거든요. 골판지 산업 호황 속에서 수직 계열화가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8만 원 제시하면서 어제 아세아 재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도 이 골판지 업체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 좀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자동차 그 영업소 같은 데서도 내년에는 아마 연장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실 구매를 촉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이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차량도 반도체 때문에 안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런 상황에서도 연장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승용차 구매 시에 내던 개별 소비세가 원래 5%인데 이걸 30% 인하해서 3.5%로 적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이걸 원래 12월 말까지로 마감이었는데 6개월 연장을 한 겁니다. 자동차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현대차는 1.6% 하락, 기아는 2.3%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길게 했네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빠르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